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도 그대들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격이겠네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좀 찾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코로나와 이혼을 합친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코비드와 디볼스가 합쳐진 말인 거죠. 코비디볼스. 요즘 안 그래도 신조어를 익히기가 벅찬데 이런 신조어까지 탄생을 하니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 9위이고 불명예스럽게도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특히 인구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이혼율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눈에 띄는 점은 황혼 이혼도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과거에는 자녀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통념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비디보스라는 말까지 생긴 해외의 이혼율에 비해 우리나라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 정도 이혼율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법원의 장기 휴정 기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코로나19 때문에 대외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네요. 이유가 무엇이었든 잠시 생각해 볼 여지의 시간이 주어져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요. 이건 좀 별 외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국민성이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가지 말라 하니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우리나라 국민입니까? 그건 내 몸을 살피는 것 이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K-방역인가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수칙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준비한 책엔 매뉴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건을 살 때 딸려 나오는 것이 매뉴얼이죠. 매뉴얼은 물건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고급 자동차를 탈 때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결혼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서 내 기준에 최고의 상대를 만났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뭔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내 최고의 상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서로 실망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결국 문제 해결 방법으로 도망가는 방법, 즉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매뉴얼을 자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태양 같을 수도 있겠지만 종종 먹구름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매뉴얼은 시대에 따라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보완과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매뉴얼 외에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노하우가 무엇이 있는지 오랜 시간 부부 상담사로 일하며 아픈 상처의 심리 치료를 해온 저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다. 펴낸 곳은 마음 책방입니다.
누구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방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철학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비행기가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듯이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가진 철학의 목표점을 향해 날아갑니다.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도 되지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결혼 후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로 인해 불안할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치료법 말고 예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의사소통이 줄어들면 호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겠죠. 부부 사이든 가족 간이든 의사소통은 호흡과도 같습니다. 저자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나 가족들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에 주목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서술과 해석을 사용한다. 서술은 말 그대로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해석은 서술된 내용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미해서 말하는 것이다. 갈등이 심한 부부를 보면 서술과 해석을 무분별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술을 해야 할 때 해석을 해버리거나 해석을 해야 할 부분에서는 서술만 하고 끝내는 식이다. 수많은 말이 오가지만 정작 마음은 스크래치를 입는다. 답답함과 상처가 점점 커지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해놓고는 분노와 우울로 끝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부부는 점점 대화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싸울 것 같고 자칫 부부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 같으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줄이게 된다. 결국 파국을 향해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법, 특히 서술과 해석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뭐든지 빨리 해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하나를 보면서 열을 추론하거나 미리 해석해버리는 경향도 강하다. 대화를 하면서도 결론이 뭔데?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 상담할 때 이런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도 한다. 서술 카드와 해석 카드를 부부가 나눠 갖고 서술이 필요할 때 해석을 하면 해석 카드로 경고를 주고 반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서술을 하면 서술 카드로 경고를 주는 식이다. 이를 통해 서술과 해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얼마나 자주 무의식적으로 잘못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네. 이런 연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입증해주는 요즘 아주 핫한 상담 치유 TV 프로그램을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사이가 적절해야 진행할 수 있는 거지. 너무 멀어져 버린 경우라면 시도조차 하지 못할 일이죠. 사이가 너무 벌어지기 전에 혹은 사이가 좋아도 지금보다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좋은 훈련이겠다 싶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서술과 해석일 테니까요. 다음은 산발이 대화법입니다.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 것인데요. 첫째는 일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일, 처리해야 할 일, 즉 가사나 가족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둘째, 정서와 관련된 대화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서라는 것은 기분, 느낌, 감정 등 다양한 측면을 일컫죠. 일과 관련된 대화가 잘 되어도 정서와 관련된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왠지 모르게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고 서로 간의 소통이나 공감에서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물론 정서와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그냥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사는 경우라고 하네요. 정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마음에 병이 생기기 쉽고 외부에서, 즉, 외도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아내가 외도 행위자인 경우 자신의 정서에 대해 남편에게 털어놓아도 긍정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에 외도가 벌어졌을 때 남성 행위자보다 여성 행위자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서적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적 대화입니다. 저자의 말 들어보실게요. 부부는 성적 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독점적인 관계다. 아울러 부부의 성적 관계는 성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대화가 사라진 부부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성적 대화가 빠진 채로 일과 관련된 대화나 정서와 관련된 대화만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또한 부작용인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성적 대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한다. 단,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의 빈도와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성적 관계를 통한 성적 대화가 지속된다고 해서 부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는 응집력이 강해질 수 있다. 네, 일, 정서, 성, 산발이와 같은 세 가지 대화 들어보셨는데요. 산발이란 발이 세 개인 물건을 말합니다. 다리가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부실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구조이죠. 그만큼 부부에게 이 세 가지 대화는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니 적절히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겠습니다. 책의 소제목에 꼭 말을 해줘야 알아? 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어, 네. 저, 저는 말을 해줘야 압니다. 물론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게 좋지 않나요?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뭐 어떤 관계든요. 저는 일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는 것이 사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윈윈하는 그런 일인데요. 상대가 A를 원하는 것을 알고 미팅을 가죠. 하지만 그가 A 플러스를 원하는지 A 마이너스를 원하는지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밀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명확하게 묻고 진행했던 일들이 성과도 좋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났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히려 중마고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배려 중에 가장 큰 배려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 배려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의견과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는 결혼뿐만이 아닌 이혼, 재혼에 관한 상담 사례와 부부들이 공통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들, 결혼을 고민 중인 싱글들, 갈등 많은 부부들, 사실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조금의 트러블이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있네요.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의견이 달랐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쇼윈도우 부부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저도 이 책의 저자인 공진수 작가님께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이 존재합니다.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망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등 분명 기적은 존재합니다. 한편 지극히 평범한 것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만남도 기적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만남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 선택한다는 것은 우연이나 필연보다 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인정하거나 의식하지 않을 뿐 삶은 매일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삶이 기가 막힌 삶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적 같은 만남이 기가 막힌 헤어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혼 생활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결혼 생활도 배워야 한다고 하니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배움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인용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하느님이 브루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 수풀을 나누는 것은 기적이 아니란다, 브루스. 2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아들을 축구 연습장에 데려갈 시간을 찾는 싱글맘. 그것이 기적이란다. 마약에는 아니요, 교육에는 예라고 말하는 10대. 그것이 기적이란다. 아들아, 내가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럼 내가 기적이 되어라. 네, 이번 한 주는 나는 지금 어떤 기적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기적을 느끼며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